박시용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박시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지금도 사열 아파트는 있다. 네, 쿵짝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해설판 네.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라남도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수도 역할이 가능한 전주시를 품은 전라북도라는 그 제목이 인상적인 전라북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전주까지는 2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전라남도까지는 2시간이 걸리니까. 네. KTX 타게 되면 그리고 또- 익산이나 전주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여행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한옥마을 뭐 이런 것들 네. 보시러. 저도 아내랑 되게 많이 갔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 인구부터 좀 보면 전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주는요, 그 구가 2개가 있죠. 덕진구랑 이제 완산구라고 하는 구가 2개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개 구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되거든요. 2개 구라고 하면 최소한 50에서 60만 이상은 되는 거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 한 65만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64만 8천 명 그 네, 당시에는 그러네요. 네. 예,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2위 이제 익산시랑 거의 더블 스코어가 네. 나고 있어요. 익산시는 전주시랑 다 바로 붙어 있고요. 네. KTX 역사가 익산시에 있습니다. 원래 네. 전주에는 KTX가 안 쓰고 일반 기차만 썼었고요. 원래 이제 KTX가 정식 KTX 역사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산업단지들도 있고요. 익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전주와 익산 양쪽에 있는 산업단지 수요들을 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KTX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익산도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큰 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소개하시고 다음 순서가 이제 아파트 매매 평당가 이야기를 이 책의 순서대로 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라북도 평균 시세가 평균 502만 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5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주시만 그렇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500만 원 다 미만이더라고요. 그렇죠.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이랑 아주 멀지도 않고 인구 수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은 가격이 많이 뭐라고 그럴까 시세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평균이 2,600, 700 되는 것들이고요. 그 부산 광역시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고 도 지역들은 대부분 다 500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 도 지역 내에서도 아마 인기 있는 입지,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500만 원이 안 되는 단지들이 워낙 많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단지들은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이 살고 있고요. 다만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보통 이사 가시면 한 집 이사 오고 이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평당 1,000만 원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아마 아파트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을 텐데 30년 넘은 지금까지도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뉴스가 이제 서울 수도권 그 위주로 나오는데 네. 뭐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너무 괴리감이 크고 네 쓸데없는 뉴스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나라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 지방 뉴스들을 또 가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 프로젝트 할 때는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지역 신문들도 많이 봐요. 이제 뉴스에 이런 것들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메인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집값 20억 이런 것들은 거의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맨날 뉴스를 보는 게 수도권 위주의 뉴스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후순위고요. 지방에서 1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나라 얘기라든지 지역 개발 얘기가 1순위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딴 나라 얘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들이 있으시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집값 다 아세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보통 물건을 사면은 그다음부터는 가격대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까 익산에 KTX가 쓴다고 하셨는데 전주에는 정찰 안 하나요? 지금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시티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 에코델타시티 옆에 이제 그 송정지구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주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KTX가 하루에 몇 번씩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익산에서 내리시는 분들보다 전주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편수를 조절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역을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좀 지역 분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안배,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들도 중요할 텐데 둘 중에 어떻게 그것들을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역 KTX 역 쓰는 데 가시면은 주변이 지금 신규 택지 개발 지구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살짝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KTX 사례로 저는 신경주역 너무 경주와 멀어서 네,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개발을 왜 했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주도 아파트 개발 사업들이 몇 번 있어서 몇 번 내려갔는데 좌담회라는 것들을 해요. 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 보통 KTX 역에서 좌담회를 진행하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주역에서 좌담회를 진행하고 올라왔는데 경주를 갔다 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산속에 있어요. 근데 진짜 신경주역에서 경주 관광지까지 가는데 한 3, 40분이 걸려요. 차 타고. 그건 좀 넌센스였는데 거기다 왜 개발했을까? 이건 저는 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네.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전라북도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도시는 굉장히 관광지로 막 낯익은 도시들이 많아요. 네. 전주, 뭐 익산, 군산, 뭐 부안이라든지 뭐 고창, 네. 또 뭐 순창, 뭐 다 이렇게 굉장히 관광지로서 낯익은 도시들이 많은데 이렇게 네. 부동산에 관련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사실 책에서도 그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라북도를 뭐 투자처로 들어가시는 것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굳이 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좀 큰 지역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순위들 있잖아요. 뭐 전주라든지 뭐 그렇죠. 익산이라든지 군산까지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잖아요. GM 대우가 빠진 이후에 네. 몇 개 공장들 큰 공장들이 문을 닫은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관광지 도시처럼 변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동력들을 찾아가는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죠. 개인적으로 군산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로가 아니라 관광지로서 먹을 때도 많고. 지금 이렇게 도시들을 보는데 여행 다니면서 봤던 풍광들이 다 너무 아름답게 떠오르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산은 일단 투자용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제 군산에서 실거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건축 재개발지가 몇 개 있어요. 그런 위치들, 새 아파트 들어오는 도심 지역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장동이라든지 수성동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장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어양동이라든지 몇 개 입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주는 커요. 구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혁신 도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기존의 뭐 이제 도심들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라북도에 백화점이 있게요, 없게요? 전주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런 걸로도 칭찬받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전주 서신동에 가면요. 네.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네. 세일을 하게 되면요. 제가 그때 한번 세일 때 아무 생각 없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클라이언트한테 선물을 줘야 돼서 제가 서울서 안 사고 가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이제 그 롯데백화점을 사는데 주차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주차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전북 분들이 다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북에서 조금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서신동에 진짜 여기 재건축 아파트 쓰고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10여 년 전이에요. 네, 생각만 하셨군요. 또. 예. 네, 전주 그렇고요. 네. 아무튼 전주든 익산이든 군산이든 뭐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샀다 팔았다로 가격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한번 사면요. 장기 투자하시고요. 장기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라북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거 날씨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주하고 군산 한번 주말에 한번 아내랑 손잡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시간은 있으신가요? 예,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는 강원도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드릴 말씀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